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담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지난 대선에서 0.73%로 대선에 졌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을 탈탈 털리며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가혹할 정도죠. 그래서 오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대선 경선 기간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수행 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입니다. 여기 다른 여성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0.73%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도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제왕적으로 썼습니다. 그 여성은 거의 신성 불가침이 됐습니다. 치외 법권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 여성과 어머니가 주가 수익으로 20억이 넘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에 공범을 넘어서 주범이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화장품값 빼고, 고가의 화장품값 빼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통비로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몇 년짜리 징역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거론도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역겨워합니다. 저도 역겹습니다. 자,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님. 네. 윤석열 대통령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가장 먼저 약속한 1호가 용산 어린이 정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본 공원을 개방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오염 정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마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하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네네. 예, 문체부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256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공간 조성 225억 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20억 원, 그리고 사업 관리 비용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선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해당 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이게 좀 반환 부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대상 부지에 대한 실측, 실제 측량하고 또 이제 안전 진단,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측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해서 국토부 얘기, 예, 저도 네네. 들었습니다. 국토부로 받은 내역에 따로 문체부가 실측한 건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인근에 지금 조성부지 저희 PPT 한번 보십시오. 조성부지 인근에 이제 미반환된 벙커가 있습니다. 네네. 해당 벙커가 있는데 아마 토지 오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저 벙커는 이제 사업 부지 바뀌긴 하지만 예, 바로 인근입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조속하게 사실은 반환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부분에 관한 좀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욕심으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일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렇진 꾸짖꾸짖 묻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이 기본 구상, 뭐 컨설팅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아직 미완료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문체부가 이제 내년 예산 256억 7천만 원 신규로 했는데 이 예산안이 적절한지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쭉 설명을 드리면 공간 조성을 완료한 후에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 단계별 소요 기간 제가 PPT를 다음 것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요. 네. 2025년 완공 여부 자체가 지금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25년 10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완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외 공간은 또 2025년 완공도 안 됩니다. 그 계획상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8천만 원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잘해도 한 2달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제 뭐 그 기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기간이 내년 하반기에 잡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좀 작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면 전국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하나씩, 없으니까요. 예. 다 할 근데 이게 예정을 보니까 갖고 있습니다. 좀 위법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2024년도 예산으로 기본 구상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25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와가지고 네.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을 땡겨다 썼어요.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그 연구 영역인데 이제 아마 그 근데 차체 그 예산이 보시면 네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 또 1천만 원, 그 앞에 부분 2천만 원 이걸 썼어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의 용산 어린이 문화복합공원하고 맞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다음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네네. 각각 한 1억 4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보면은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청와대 개방 운영 사업 여기서 전용해 썼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편성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뭐 대통령 1호 약속이라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적절하지는 않죠. 이렇게 네, 그런 전용해 이제 쓴 거는. 결국은 거기에 다 그런 도서관 기능, 미술관, 박물관 기능이 다 어린이를 위한 그런 그 놀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 자체 전용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운영 사업 예산은 또 뭡니까 그러면? 뭐 아까 좀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간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네.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용산 어린이 관련 예산이 편성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졸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256억 7천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올해 2월 초에 이제 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했고, 근데 정말 온 나라가 의료 대란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에서 한 그 나이 드신 중년 여성이 평생을 우리와 다른 당을 찍어 왔었는데 이번에만은 저를 찍었답니다. 이유가 아들이 의사랍니다. 죽게 생겼답니다, 아들이. 그래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답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0명 발표 이후에 온 나라가 정말 생명에 저는 위협을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이른바 속칭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저 PPT 보면은 한 2조 1천억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응급실 뺑뺑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제 뭐 거기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그 사망했다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중앙 언론사에서 유력한 매체가 지난 2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했더니 응급실 도착 후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평균 1시간 32분. 그리고 총 14.7번의 응급실에서 거절됐고 그래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사람 수입니다. 만약 보도가 안 됐으면 잡히지 않았겠죠. 1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진 이유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 사실 그 예. 응급실 뺑뺑이가 네. 사실 그 의료개혁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의료개혁을 하는 큰 또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네, 그 뭐 그거를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고치겠다고 네. 한 정부에서 더 심각해졌고 오죽하면은 정부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 심각하다는 거는 뭐 아셨으면 역대 좋겠고요. 정부가 못한 큰 이제 저는 개혁을 더 하는 이제 좀 것만큼 문제라고 보는 게 제가 네. 이제 우리 네. 장관님께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000명 확대 계획에 묻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국가 거점 국립대 병원 육성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의료 강화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국립대 의대 증원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지금 50.2%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립대 의대 경우는 뭐 수도권은 94.5, 비수도권은 91.6인데 이 정원 대비 증원 규모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의대 증원을 통해 가지고 국가 거점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이게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정부가 정원을 결정할 때는 이제 국립대 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대학 총장들께 좀 자체적으로 50%에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좀 결정해 주십사. 그 얘기는 제가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그렇게 있는데요. 해서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50% 수준으로 결정을 한 반면에 예. 사립대들은 100%. 예, 그 얘기를 한 드리는 건데 네네. 또 심각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조치로 이제 국립 10개 국립대 네. 같은 경우 5,300명이 휴학을 한 걸로 집계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국립대에서 한 170억이 넘는 그 등록금 반환 또 2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에다만 매몰되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원했던 그 역대 정부 모두 원했던 지역 필수 의료 강화라는 목표에 네. 역행하는 움직임이 결국 모양새가 나온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2025년도 학생 정원 중에 의과대학 및 병원 지원 예산안이 한 6,07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쭉 나열은 않겠는데 네. 표고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쭉 보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국립대 병원 지원이 한 829억 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까지 총 투자 계획은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29억 원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 정책처 자료거든요. 네네.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동안 2020년 집행률은 66.3%, 2023년도 집행률은 43.2%, 그리고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는 또 20.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 사업 중에 실제 집행률이 0%인 게 41개 중에 29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도 20% 이하도 한 3개 되고요. 50% 이상 이하도 3개 이렇게 됩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829억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정말 예산만 늘려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립대학을 대부분 제가 직접 다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의대를 시설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시설 투자를 좀 획기적으로 하고
뭐 핵심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일단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도 꼭 좀 그 합류하셔서 어떻게든 좀 그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려서 저는 의료 계획을 좀 완수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지원 잘 들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셨지만 의료의 네네. 본질은 숫자 2,000명이 아니고 뭐 우리 국민들 증원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반대 안 하죠. 네. 근데 합리적 주산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가 현장을 의사들이 떠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우리 국민의 삶을 뭐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국회와 특히 정부가 예, 힘을 합쳐서 제가 좀 전에 예.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거점 국립대병원 네네. 구성 통해서 지방 주민들도 의료복지를 의원님 잘 지적하신 받을 대로 수 저희가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해 이제 이상 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 활동 대책으로 올해 7월인가요? 7월부터 중심 지역 관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파출소나 그 제도의 취지가 파출소나 지구대 두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중앙관설 인력을 집중하고 다른 파출소나 지구대는 공동체 지역관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력만 두는 제도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평가합니다. 글쎄요,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기 해당되는 뭐 시범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가까이 있는 파출소가 축소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경찰의 이번 제도가 처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유사한 제도가 벌써 한 두어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2004년도 그 파출소 운영 혁신 계획, 또 2014년도 유연 파출소, 뭐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얘기겠죠. 유연 파출소 제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2004년도에 시행한 파출소 운영 혁신 계획이 뭐 비슷합니다. 주변에 3개에서 5개의 파출소를 묶어서 1개의 지구대를 두고 나머지는 낮에 민원 처리만 하고 뭐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요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근데 아무튼 뭐 다르다고 설명하시겠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불과 5년 뒤에 폐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폐지된 거 아시죠? 예, 예,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다시 180개의 파출소가 부활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따져보고 뭐 책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효율성 문제를 따져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유연 파출소 제도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낮에는 파출소를 독립적으로 다 운영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치안 수요가 적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제도 뭐 인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경찰 대응이 지연돼 가지고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 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전북 고창에서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400m 거리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좀 다친 것 같습니다. 4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신고하러 큰일이 났으니까요. 불이 나게 갔는데 파출소가 이 유연 파출소 제도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이제 숨을 쥐고 아들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중심 지역 관서 제도하고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로 필요할 때 파출소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직접 겪은 주민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시행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그 지구대 파출소의 우리 통칭이 지역 경찰이라고 통칭하는데 지역 경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하고 112 신고 대응인데 112 신고 대응에서 이 중심 파출소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뭐 말할 나위 없고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중심 지역 관설을 시범 운영 또는 확대 시행을 하면서 약 10일 내지 25% 정도의 순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청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